얘야, 너 지금 뭐 치니? 어딜 감히 여길 기어 들어와. 수백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너 몸 좀 봐. 저기 구석 가서 짐이나 지키고 있어?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사립초등학교 입학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이들, 명품 정장 차림의 학부모들, 그리고 화기애애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 화려한 공간이 단 한마디에 얼어붙고 말았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 박명숙이었어요. 69살, 금목걸이를 두르고 샤넬 재킷을 빼입은 그녀의 눈길은 무거운 가방 3개를 양손과 어깨에 걸쳐 맨 한 여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정다운, 48살의 제 며느리였습니다. 어젯밤 시댁 제사 음식을 차렸거든요. 손가락은 퉁퉁 붓고 무릎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다리는 가방 무게에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았지만 다오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시누이 수정이 다온의 손에 들린 생수병을 빼앗아 바닥에 탁 내던졌습니다. 언니, 우리 민준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잖아. 오늘은 아주머니인 척하고 뒤에나 서 있어. 입학 선물로 준 그 가방은 내가 들게. 언니한텐 이 장바구니가 딱이야. 찰나, 다온의 시선이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어요. 아이의 까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오늘만 참자. 내 새끼 앞길만 열린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검은 세단 차량 3대가 줄지어 교문 앞에 멈춰섰고 운전기사가 뒷문을 여는 순간 장내의 공기가 통째로 바뀌었죠. 대한민국 최고 재벌 성명그룹의 한승표 회장이었어요. 박명숙의 얼굴에 아부 섞인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 한 회장이 사람들을 거칠게 해치며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가 멈춰 선 곳은 장바구니를 든 채 구석에 서 있던 다온의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90도로 꺾이도록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님, 아니 스승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경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왜 짐꾼 취급을 받던 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든 그 시각에 정다운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엌 형광등 아래 홀로 서서 다온은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어젯밤 설거지를 하다 긁힌 손등의 상처가 차가운 물에 닿아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을 때마다 뼛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다온은 그냥 악물었죠. 참으면 돼, 참으면 지나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사 음식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사흘 전부터 시어머니 명숙이 직접 목록을 뽑아준 것들이었죠. 탕국용 소고기, 전 부칠 동태, 삼색 나물재료, 대추, 밤, 곶감. 거기에 수정이 어제 저녁 퇴근하며 툭 던진 한마디가 더해졌어요. 오빠 친구들 내일 온대. 갈비찜도 해야 하나? 다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트 봉투를 들고 다시 나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정부터 칼을 잡았죠.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묻히고 전을 부쳤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손등에 기름이 튀어 붉게 달아올랐지만 다오는 그냥 앞치마로 닦고 다시 뒤집개를 들었어요. 새벽 2시 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다오는 잠깐 허리를 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다오는 멍하니 그 별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이 별이 내 편이라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겠지? 그건 기도도 소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아침 6시가 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제사상을 한 바퀴 훑어봤어요. 눈썹이 꿈틀거렸죠. 다오나, 나물은 왜 이래? 물기가 덜 빠진 것 같은데? 아이고, 진짜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다오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명숙은 탕국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전 접시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마지막에 혀를 찼어요. 그나마 먹을 만하네. 이 정도라도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다오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명숙은 그 대답이 못마땅했는지 다온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운 좋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만한 부엌에서 이만한 재료로 음식할 수 있는 게 어딘데. 식모도 이만한 집 식모하기 쉽지 않아. 식모.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건 결혼 첫 해였어요. 명절 차례상 준비를 하던 날, 명숙이 친척들에게 다온을 소개하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었죠. 얘는 우리 집 살림 담당이에요. 뭐, 식모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다온은 27이었어요. 갓 결혼한 새색시였고 가족들 앞에서 웃으며 맞장구를 쳤던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어요. 다온의 손마디는 점점 굵어졌고 무릎은 점점 망가졌어요. 하지만 명숙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수정이 식탁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하듯 말했어요. 언니, 커피 한 잔만. 원두 갈아서. 다온은 말없이 커피 머신 앞으로 갔어요. 그 옆에서 남편 진우가 신문을 펼치며 앉았어요. 그는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시선은 신문에 고정된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결혼 20년 동안 진우는 늘 그랬어요. 어머니가 다온에게 폭언을 쏟아낼 때도, 수정이 다온을 조롱할 때도 그는 그냥 신문을 보거나 TV를 켰어요. 다온은 그 침묵이 무관심인지, 동의인지, 아니면 비겁함인지 이제는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거든요. 어머니, 내일 민준이 입학식인 거 아시죠? 밥상을 들고 들어서며 다온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명숙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알지. 그래서 제가 교복 어제 다려놨고 민준이 배낭도 싸놨어요. 혹시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다온을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거기가 어떤 학교인 줄 알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 자제들이 들어가는 데야. 너처럼 생긴 사람이 거기 가면 창피하잖아. 우리 가문 체면이 있지? 어머니, 민준이 엄만데요. 다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명숙은 콧방귀를 꼈어요. 그게 다냐? 엄마면 다야? 엄마 같은 엄마여야 엄마지? 내가 봐도 부끄러운 엄마를 데리고 가면 민준이가 거기서 어떻게 고개를 들어? 다온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상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릎이 또 시려왔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다온이가 민준이 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내일 입학식에 와. 다온은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웃었어요. 엄마 가면 할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나는 엄마 없으면 안 가?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8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 다온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엄마가 있어야 해. 엄마가 와야 나도 가는 거야? 다온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 작은 등이 품 안에서 오돌오돌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아무리 창피를 당해도,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다온은 눈을 감았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인내가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온기 하나로 버텨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없이는 절대 안 간다며 신발도 신지 않고 방문을 잠가버렸죠. 명숙은 얼굴이 벌개져서 문을 두드렸지만 민준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명숙이 진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 여자 데리고 가 대신 눈에 띄지 않게 해. 다온은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개면서 그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어요. 그래. 눈에 띄지 않게. 나는 오늘도 투명인간이면 돼. 하지만 오늘 그 투명함은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죠.
과연 다온에게 오늘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입학식 당일 아침은 유독 밝았어요. 봄볕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다온은 그 빛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좋은 날씨가 좋은 날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걸 20년의 세월이 충분히 가르쳐 줬거든요. 다온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민준이의 아침을 차렸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달걀 프라이, 작은 어묵볶음까지 정성껏 담아 밥상을 차렸죠.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엄마 얼굴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엄마, 오늘 같이 가는 거지? 응, 같이 가.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 웃음 하나가 다온의 새벽 2시간을 전부 보상해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온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안쪽 깊숙이 걸어둔 감색 정장을 꺼냈어요. 결혼 전에 장만했던 옷이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20년을 옷장 속에서 잠들어 있었죠. 먼지가 가지 않도록 비닐 커버를 씌워 보관해온 덕에 아직 깔끔했어요. 다온은 그 정장을 품에 안았어요. 오늘만큼은 민준이 엄마답게 서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방문이 열렸어요. 수정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온의 손에 들린 정장을 봤어요. 언니, 그거 입으려고? 응. 촌스럽지 않아? 색도 그렇고. 디자인은 괜찮아요. 다온이 짧게 대답하고 화장대 앞에 앉으려는데 수정이 성큼 들어오더니 정장을 확 낚아챘어요. 아, 진짜. 거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기자들도 오고 학부모들도 다들 명품 입고 오는데 언니가 이거 입으면 우리 망신이잖아. 수정씨, 잠깐만. 수정은 옷장을 열어 뒤적이더니 낡은 베이지색 티셔츠 하나와 허름한 면바지를 꺼내 던졌어요. 이거 입어. 어차피 짐 들고 뒤에서 있을 거잖아. 다온은 바닥에 떨어진 옷을 내려다봤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씨, 나는 민준이 엄마야? 오늘 입학식에 엄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면 다야? 어머니도 언니 오는 거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거 알잖아. 조용히 있으려면 눈에 안 띄어야지. 수정은 감색 정장을 자신의 팔에 걸쳤어요. 이건 내가 오늘 입을게. 언니 것보다 내 거 빌려주는 셈 치면 되잖아. 다온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장을 빼앗기고 낡은 티셔츠를 손에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다온은 눈을 깜빡여 눌러버렸어요. 울면 안 돼. 민준이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돼. 다온은 조용히 티셔츠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친 손마디, 부은 손등, 피곤함이 깊이 새겨진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여기 있어? 집을 나서는데 명숙이 현관 앞에서 다온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아이고, 그 꼴이 뭐야? 그나마 잘 됐네. 아무도 우리 식구라고 생각 안 하겠다. 다온은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 하나가 오늘을 버티게 해줄 전부였어요.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명숙과 수정은 앞좌석에 나란히 앉아 오늘 참석할 학부모들 얘기로 신이 나 있었어요. 누구 집 며느리가 어떤 브랜드를 들고 온다더라. 누구 남편이 어느 회사 임원이더라. 다온은 뒷좌석 구석에 민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피어있는 길가를 지나치는데 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한테 예쁜 옷 사줄 거야? 다온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차량과 인파로 가득했어요. 명숙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는 얼굴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달려갔어요. 수정은 다온이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무심코 집어주며 말했어요. 언니, 이것도 들어. 저 가방이랑 이 보조백이랑 저기 꽃 화분도.
다온의 양손에 짐이 가득 쥐어졌어요. 민준이가 엄마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이미 꽉 찬 터였어요.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온의 팔뚝을 양손으로 꼭 붙잡았어요. 엄마 손 대신 팔 잡을게. 다온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참 파랬어요. 속이 다 뻥 뚫릴 것 같은 파란 하늘이었는데 왜 이렇게 눈이 시린지 몰라요. 입학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화려한 정장 차림의 학부모들, 전문가가 세팅한 듯한 헤어스타일, 반짝이는 장신구들. 그 사이에서 다온은 낡은 티셔츠에 양손 가득 짐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몇몇 시선이 다온에게로 왔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흘러갔어요. 명숙이 아는 학부모에게 다온을 가리키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 집 살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짐 좀 들려고 데려왔지 뭐예요? 호호.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온은 그 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민준이의 팔을 붙잡고 있는 아이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걸 다온은 느꼈어요. 그 떨림이 다온의 가슴 한복판을 찌르고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지금 내 수치심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 빨리 돌리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민준이를 안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교문 바깥쪽을 향해 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봐, 나 저 학교 다닐 거잖아. 저기서 공부할 거잖아. 아이의 눈빛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 설렘이 다온의 두 발을 땅에 박아버렸어요. 그래, 오늘은 내 날이 아니야. 오늘은 민준이의 날이야. 다온은 짐을 고쳐 쥐었어요. 무릎이 시렸지만 발을 떼지 않았어요. 뜨락도르 아래 짐꾼처럼 서서 그녀는 오늘을 버티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온은 아직 몰랐어요. 오늘이 20년 이내의 마지막 날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입학식장이 그녀의 봉인된 과거가 터져나오는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입학식장 안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어요. 곳곳에 봄꽃 장식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학부모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공기 전체가 들떠 있었죠. 다온은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 섬처럼 있었어요. 양손에 짐을 가득 든 채 그늘 한 점 없는 뜨락도르 아래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계선 언저리를 맴돌았어요. 명숙과 수정은 이미 안쪽 귀빈 구역으로 들어가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수정이 입은 감색 정장이 봄볕을 받아 반짝였어요. 다온의 정장이었죠? 민준이는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아이들 줄 속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거기 있어? 응, 여기 있을게. 내 이름 불리면 엄마도 볼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 작은 뒷모습이 아이들 사이로 사라지는 걸 보며 다온은 숨을 한 번 길게 내뱉었어요. 발바닥이 화끈거렸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운동화 밑창 너머 아스팔트에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무릎 안쪽이 조여드는 통증이 또 시작됐어요. 다온은 살짝 한쪽 다리에 무게를 옮기며 버텼어요. 그때였어요. 명숙이 또 다른 학부모 무리와 함께 걸어오더니 다온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얘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저쪽 구석으로 가. 여기는 학부모들 지나다니는 통로야. 옆에 있던 학부모들이 다온을 힐끗 바라봤어요. 다온은 조용히 짐을 들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명숙은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저분은 저희 집 도우미 아주머니예요. 짐이 많아서 데리고 왔거든요. 호호. 학부모 중 한 명이 다온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다른 한 명은 아예 시선을 거뒀어요. 다온은 그 순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을 정면에 고정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척 숨만 쉬었어요. 잠시 후 수정이 쪼르르 다가오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니, 오늘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우리 친척이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지? 네. 그리고 회장님 오시면 절대 앞에 나서지 마, 어머니가 인사드려야 하니까. 회장님이요?
응. 성명그룹 한승표 회장님. 이 학교 이사장이시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공들여 왔는데 언니가 괜히 나서서 망치면 안 되지. 수정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돌아섰어요. 다오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성명그룹 한승표 회장. 그 이름이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오래전에 꽉꽉 눌러 잠가놨던 서랍 하나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오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아니야. 상관없어.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식이 시작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아이들이 한 명씩 이름을 불리며 앞으로 나갔어요. 다오는 짐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발꿈치를 들고 아이들 사이에서 민준이를 찾았어요. 저기 두 번째 줄 가운데 빳빳하게 다린 교복을 입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민준이가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잘하고 있어, 우리 민준아. 박민준. 선생님이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이가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입학식장을 가로질러 다온의 귀에 꽂혔어요. 다온은 그 순간 오늘 당한 모든 것들이 잠깐이지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 세상에 이 아이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힘이 될 줄이야. 그때였어요. 명숙이 다온이 쪽으로 성큼 걸어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회장님 차가 들어오신대. 너 지금 당장 저기 화장실 건물 옆으로 가서 숨어 있어. 괜히 어슬렁거리다가 회장님 눈에 띄면 어떡해? 어머니, 저는 지금 민준이 입학식을 보고 있는데요. 민준이 이름은 이미 불렀잖아. 이제 식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 빨리. 명숙의 손이 다온의 팔을 잡고 밀었어요. 다온은 비틀거렸어요. 무릎에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통증이 확 치솟았어요. 하지만 다온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이끌리듯 화장실 건물 옆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나무 한 그루 그늘 아래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 위로 봄볕이 쏟아졌어요. 등 뒤 벽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손등의 상처가 땀에 젖어 쓰렸어요. 다온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 식만 끝나면 돼. 민준이 손만 잡으면 돼. 그때 주차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검은 세단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정리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회장님이다, 성명그룹 회장님 오셨다, 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온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봤어요. 가장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어요. 70대 중반이었지만 등이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단단했어요. 회색 머리칼, 짙은 감색 양복,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압도하는 눈빛. 한승표 회장이었어요. 명숙은 이미 앞으로 나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넸어요. 수정도 옆에 바짝 붙어 미소를 지었어요. 다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다시 발끝으로 내렸어요. 나와 상관없는 세계야. 그냥 여기 있으면 돼.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거든요. 경호원들과 나란히 내빈 구역으로 향하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군중을 가로질렀어요. 다오는 그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순간을 몰랐어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경호원들을 손으로 제지하고 혼자 발걸음을 돌렸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화장실 건물 옆 구석을 향해서. 다오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멈췄어요. 실례합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다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한승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번졌어요. 설마, 오 선생님이십니까? 다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봉인해 놨던 이름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과연 한승표 회장은 왜 이 자리에서 다온을 알아본 걸까요? 그리고 그 이름, 선생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한승표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76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에서,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다오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기억들이 갑자기 둑이 터지듯 밀려왔어요. 1998년 12월 10일, IMF 한파가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 겨울이었어요. 26살의 정다온은 성명그룹 전략기획팀 막내 사원이었어요. 입사한 지 겨우 1년 된 신입이었지만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책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보고서를 읽었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경제 관련 자료들을 뒤졌어요. 그 겨울, 성명그룹은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어요. 계열사 3곳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고, 주력 사업이었던 건설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터졌어요. 임원들은 매일 밤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시 46살이었던 한승표 회장은 사흘째 밤을 새우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새벽 2시였어요. 복사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하던 다오는 회의실 불빛이 꺼지지 않은 걸 봤어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자신이 넉 달 동안 밤을 새워 정리한 보고서 한 부를 들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전략기획팀 정다온인데요.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회장은 눈이 충혈된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몇 시야? 새벽 2시 15분입니다. 신입인가? 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손을 내밀었어요. 다오는 보고서를 건넸어요. 그건 기존 임원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방향이었어요. 건설 부문을 정리하는 대신 당시 막 떠오르던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에 선제적으로 진입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시장 조사 자료, 경쟁사 분석, 예상 수익 모델, 투자 회수 시나리오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 회장은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2번을 더 읽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이걸 혼자 쓴 거야? 네. 언제부터? 입사 다음 날부터 조금씩 모았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 회장이 다온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다온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성명그룹은 건설 부문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정보통신 사업부 신설을 선언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결정 하나가 성명그룹을 살렸어요. 2년 후, 성명그룹 정보통신 부문은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어요. 한 회장은 다온을 불렀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괜찮다는 말은 거절이 아니야? 다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룹 살아나면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요. 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흘 후 법인 서류가 다온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성명장학재단 이사장 정다온, 그리고 그룹 지분 30%를 담보로 한 재단 운영 자금이 편성됐어요. 다온은 그 서류를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달 후
다온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다온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던 외삼촌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 간병, 집안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 와중에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박진우였어요.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화려했던 회사 생활도 전략가라는 타이틀도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다온은 재단 이사장 직함을 서류 속에 묻어뒀어요. 한 회장에게는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회장님, 저는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재단은 약속드린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한 회장은 그 이후로 10년 넘게 다온을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성이 바뀌고 주소도 바뀌고 연락처도 없어진 다온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화장실 건물 옆에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짐을 들고 서 있는 다온을 발견한 거예요.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이사님, 맞으시죠? 정다운 이사님. 다온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묻어놨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이 꼴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회장의 시선이 다온의 손에 머물렀어요. 퉁퉁 붓고 거칠어진 손마디, 상처 자국, 그리고 낡은 옷도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갔어요. 이사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였어요. 인파 속을 헤집고 명숙이 달려왔어요. 회장과 다온이 마주 서 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에 손자를 입학시킨 박민준이 할머니, 박명숙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저희 집 식모인데요.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서요. 한 회장의 눈이 천천히 명숙에게로 옮겨갔어요. 식모. 네, 저희 집에서 살림 도와주는 분이에요. 짐 들려고 데리고 왔는데 괜히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좀 치우려던 참이었어요. 호호. 한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는 명숙을 바라보다가 다시 다온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이사님.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한승표 회장이 허리를 굽혔어요. 90도로 깊숙이. 제 은인을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장내가 얼어붙었어요. 수백 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명숙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수정은 몇 걸음 뒤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뜨락도르 아래 짐꾼 취급을 받던 여자 앞에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고개를 숙인 거예요. 다온은 그 광경을 실감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 한순간 속으로 전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쪽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쟤네 엄마 진짜 식물래? 짐꾼이래? 진짜. 우와, 창피하겠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온은 그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굳게 잠가놨던 서랍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나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짐꾼 노릇을 하면서도 끝까지 아들 곁을 지키려 했던 다온, 그 인내가 얼마나 깊었는지 가슴이 먹먹하셨을 것 같아요. 정장을 빼앗기고 식모 소리를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다온 앞에 드디어 한승표 회장이 나타났죠. 이제부터는 20년 동안 봉인됐던 진실이 하나씩 터져나올 거예요. 과연 다온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명숙과 수정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작고 여린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얘야, 쟤 엄마 진짜 식모래. 짐 들고 왔잖아. 저 아줌마 맞지?
저기 구석에 있던 사람. 아이들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어요. 숨기려는 의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는 어린 목소리들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다오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 통증도, 손등의 쓰라림도, 뜨거운 열기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의 고개가 떨구어지는 그 장면만이 다온의 눈 속에 가득 찼어요. 20년이었어요. 식모 소리를 들어도 참았어요. 정장을 빼앗겨도 참았어요. 구석으로 밀려나도 참았어요. 그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민준이가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 민준이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민준이가 다치고 있었어요. 다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오래된 무언가가 깊은 곳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한승표 회장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명숙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오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허리 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20년 만에 그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전략기획팀 막내 사원이 아닌 새벽 2시에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 문을 두드리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한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세월 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긴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보이시죠? 이사님이 이렇게 계시는 동안 저는? 한 회장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매년 이사님을 찾았습니다. 재단 운영 보고서에 이사님 이름을 올리면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명숙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어요. 재단, 이사님 그 단어들이 명숙의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맞춰지려 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명숙은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한 식모라서 얼굴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한 회장의 시선이 명숙에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명숙의 웃음이 중간에 굳어버렸어요. 식모. 한 회장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풀이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단어를 저한테 2번이나 쓰셨네요. 명숙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말씀 계속하십시오. 한 회장의 목소리에 압력이 실렸어요. 명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사이 수정이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다온 쪽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잠깐만. 저 회장님이랑 무슨 아는 사이야? 어디서 봤어? 다오는 수정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수정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한 회장이 경호원을 가까이 불렀어요. 저 아이 불러줘요. 경호원이 민준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민준이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바라보다가 다온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걸어왔어요. 회장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6살의 노 회장이 아이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꺾은 거예요. 내가 민준이구나? 네. 엄마가 이분이니? 민준이가 다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 엄마예요. 한 회장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그래?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할아버지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대단한 분이야? 민준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그 말이 무언가 중요한 말이라는 건 느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봤어요. 다오는 아들의 그 눈빛을 받으며 눈물이 터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바로 그때 명숙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이 여자가 회장님한테 무슨 술수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문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게 분명해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려고 이런 자리를 노린 거라고요? 장내가 다시 술렁였어요. 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명숙을 바라봤어요. 가문. 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어느 가문 말씀이십니까? 명숙은 어깨를 폈어요. 저희 남편이 건설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 박진우가. 박진우 씨. 한 회장이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어요. 경호원이 귀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한 회장에게 조용히 뭔가를 귀띔했어요. 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박진우 씨 회사 성명그룹 하청 업체 맞죠? 명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긴 한데요. 올해 계약 갱신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야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정은 그 옆에서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 오빠가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혼 한 번 시키면 그만인데 집안이 조용해지려면? 수정 씨. 다온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정이 멈췄어요. 다온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조용하고 낮게 눌린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또렷한 낯선 목소리였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해요. 회장님 앞에서 그 말 꺼내는 거 아니에요? 수정은 그 눈빛에 눌려 뒤로 물러섰어요. 한 회장이 다온을 바라봤어요. 이사님,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회장님. 네. 저는 오늘 민준이 입학식 보러 왔어요. 다른 자리는 필요 없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한 회장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러시죠.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사님 옆에 그늘막 설치해드려요. 그리고 의자 가져와요. 명숙의 눈이 커졌어요. 수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승표 회장이 직접 짐꾼 취급을 받던 여자의 자리를 챙기고 있었어요. 다온은 경호원이 가져온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무릎이 시리게 아팠지만 등을 꼿꼿이 폈어요. 민준이가 엄마 옆으로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엄마 아는 사람이야? 다온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응, 엄마가 아주 오래전에 알던 분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뙤약볕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늘막 아래 의자에 앉은 다온에게는 오늘 처음으로 그늘이 생겼어요. 그런데 명숙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중이 흩어지고 한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숙이 다온 앞으로 바짝 다가섰어요.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어요. 얘야, 정다온.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회장님은 이용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야? 다온은 명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뭐? 저 오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뭘? 어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저를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명숙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그 대답에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할지 결정할 거예요. 다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숙은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명숙은 오히려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다온의 뺨을 향해 손이 날아왔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민준이었어요. 찰싹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선명했던지 주변에 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다온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 안쪽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다온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숙을 바라봤어요. 명숙은 손을 내린 채 씩씩거렸어요.
건방져. 감히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20년을 먹여 살려줬더니 이제 회장님 등에 업혀서 나한테 대드는 거야? 다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왜 엄마를 때려? 명숙이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민준아, 어른들 일이야. 저리가 있어? 싫어. 엄마 때리면 안 되잖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입학식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이쪽으로 쏠렸어요. 학부모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수정이 당황해서 민준이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민준아, 그만해. 어른들 싸움에 끼면 못 써. 고모도 엄마한테 나쁜 짓 했잖아. 엄마 옷 가져갔잖아. 수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이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아이는 엄마 앞에 서서 울었어요. 다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엄마 대신 서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어요. 다오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민준아, 엄마 아파. 뺨 아파. 엄마 안 아파. 거짓말이야? 소리 났잖아. 다오는 눈물이 터지지 않으려고 눈을 깜빡였어요. 엄마 진짜 안 아파.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엄마 편 들어줘서 오히려 힘이 나는걸? 민준이가 엄마 목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팔이 다온의 목을 꽉 조였어요. 다온은 아이의 등을 감싸며 눈을 꼭 감았어요. 20년이었어요. 이 순간 하나를 위해 20년을 버텨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회장이었어요. 귀빈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의 눈이 명숙의 손과 다온의 뺨을 번갈아 봤어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귀에 대고 뭔가를 말했어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명숙을 바라봤어요. 방금 제가 본 게 맞습니까? 명숙은 뜨끔한 표정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이건 집안일이라서요. 집안일. 한 회장이 낮게 되풀이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집안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진우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아까부터 눈치를 살피며 멀찍이 서 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다가온 거예요. 그는 다온과 한 회장을 번갈아 보더니 황급히 다온 옆으로 붙으며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왜 그러신 거야? 다온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방관했던 사람. 어머니가 폭언을 쏟아낼 때 신문을 펼치던 사람. 수정이 정장을 빼앗을 때 TV를 켜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회장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오는 진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대답보다 선명했어요. 한 회장이 진우를 봤어요. 박진우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 남편이시군요. 진우는 지사님이라는 단어에 눈을 깜빡였어요. 이사님이요. 저희 아내가요. 모르셨습니까?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온을 바라봤어요. 다온은 시선을 돌렸어요. 명숙이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지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회장님께 무슨 말을 한 겁니까? 회장님은 이용하려고. 박명숙 씨. 한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끊었어요.
정다운 이사님은 제가 20년을 찾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성명장학재단의 이사장이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셨다면 이제는 아셔야겠군요. 장내가 또 한 번 얼어붙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정은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다온을 바라봤어요. 성명장학재단.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장학생을 배출하고 전국 수십 개 학교의 교육시설을 지원하는 재단. 그 재단의 이사장이 다온이라고요. 명숙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어요. 수정은 눈을 비볐어요. 진우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회장의 수행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서류 준비됐습니다.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온을 바라봤어요. 이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온은 잠깐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엄마 손을 꽉 쥔 채 서 있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다온의 손바닥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다온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이 오늘 첫날부터 창피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명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아직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명숙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은 꼬드겨서 집안을 망치려는 게 눈에 선하네.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내 팔자가 기막혀. 그 순간 한 회장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결정적이었어요.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연결해줘요. 비서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명숙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온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완전히 폈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뺨이 아직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등 하나만큼은 오늘 처음으로 굽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온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결전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한 회장의 비서가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몇 마디를 주고받았어요. 짧은 통화였어요. 30초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30초가 20년의 세월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비서가 한 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한 회장은 다온을 바라봤어요. 이사님, 준비됐습니다. 다온은 민준이의 손을 한 번 꼭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발이 땅을 디디는 느낌이 달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발로 서는 것 같았어요. 다온은 가방을 들었어요. 낡은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인감도장,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다온은 그 봉투를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봉투였어요. 결혼 전날 밤, 짐을 쌀 때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놨던 것이었죠. 언젠가 꼭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때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이 오늘이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두 가지였어요. 성명장학재단 이사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성명그룹 주식 보유 확인서. 지분 30%. 명숙이 그 서류를 눈으로 쫓았어요. 숫자를 읽는 순간 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수정은 서류를 보다가 눈을 비볐어요. 저게 뭐야? 진우는 말을 잃었어요. 한 회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사님 명예,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20년 동안 단 한 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다온은 명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 집에서 식모로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제사 음식을 차렸어요. 무릎이 망가지도록 손이 터지도록.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를 식모라고 부르셨죠. 가문의 체면을 떨어뜨린다고 하셨죠. 오늘은 입학식장에서 짐꾼으로 세워두셨죠. 다온의 눈빛이 명숙을 똑바로 향했어요. 그 말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명숙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다온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가문 말이에요. 남편분 회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명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다온은 그 서류를 받아 명숙 앞에 내려놓았어요. 박진우 건설, 성명그룹 하청 현황. 그리고 맨 아래 붉은 글씨로 적힌 한 줄 계약 해지 통보 예정. 명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 집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성명그룹 하청 물량 덕분이에요. 그 물량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명숙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수정이 옆에서 다리가 풀리는지 비틀거렸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선체로 굳어버렸어요. 다온은 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제가 드린 그 약속 기억하세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찾지 말아 달라고 하셨죠? 이제 거두겠습니다. 한 회장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사님. 다온은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비서가 내민 서류에 천천히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서류에 닿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다온의 귓속 깊은 곳까지 울렸어요.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소리였어요. 서류가 넘겨지고 비서가 확인을 마쳤어요. 한 회장이 앞으로 나섰어요. 성명그룹 협력사 박진우 건설과의 하청, 오늘부로 해제합니다. 명숙이 무릎이 꺾이듯 비틀거렸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한 회장은 명숙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명장학재단 이사장 정다운 이사님의 공식 복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누군가 탄성을 질렀어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수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진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온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다온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도 달라졌을까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다온은 시선을 거뒀어요. 명숙이 바닥에서 손을 뻗었어요. 다온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진우 좀 봐서라도. 다온은 명숙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이 얼마나 낯설던지. 20년 동안 그 손은 다온에게 일을 시키고 밀쳐내고 오늘은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려달라고 뻗어 있었어요. 다온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20년을 참은 게 아니에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가 이 학교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것 하나 때문이었어요. 다온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은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해요. 저는 그 무게까지 대신 져드릴 수 없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다온은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흘린 눈물이 있었거든요. 새벽 부엌에서 혼자 서서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들이 수정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언니,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연니한테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오빠 때문에라도.
수정씨. 다온이 수정을 바라봤어요. 오늘 가져간 정장 돌려줘요. 수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 힘으로 서는 방법을 찾아요. 남의 것 빼앗아서 상류층 흉내 내는 건 상류층이 아니에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수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한 회장이 조용히 다온 옆에 섰어요. 이사님,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한 걸음을 뗐어요. 그 발걸음이 달랐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 짐꾼으로 서 있었던 시간, 뺨을 맞았던 순간들이 모두 이 한 걸음 뒤에 남겨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걸으면서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제 우리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다온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응, 우리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봄볕이 두 사람의 등을 환하게 비쳤어요. 그늘막도, 짐도, 장바구니도 없었어요. 오직 엄마와 아들, 두 사람의 발걸음만이 입학식장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 뒤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명숙의 집안, 진우의 미래, 그리고 다온이 되찾아야 할 20년. 진짜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하나둘 교문을 나섰어요. 봄볕은 여전히 따사로웠고 교정 가득 벚꽃 잎이 흩날렸어요. 민준이는 새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더니 다온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내 자리 참 좋아. 나무가 보여?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온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웃음 하나가 오늘 하루를 전부 감당하게 해줬어요. 잘 됐네, 우리 민준아. 다온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한 회장은 입학식이 끝난 후 다온에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교장실 옆 작은 응접실이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어요. 다온은 오랜만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의자에 제대로 기대본 게 얼마 만인지 몰랐어요. 한 회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사님, 20년치 재단 운영 수익 보고서를 준비해뒀습니다. 이사님 몫으로 유보된 배당금도 전부 보존돼 있고요. 다온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손끝이 녹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사해야죠. 그때 이사님이 두드리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성명그룹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보고서 한 부 들고 간 것뿐이에요. 새벽 2시에 신입사원이 혼자. 한 회장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님. 다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교정에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저 꽃잎처럼 20년이 흘러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 20년이 아깝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무릎이 망가지도록 일했던 시간들, 뺨을 맞으면서도 입술을 깨물었던 순간들, 새벽 부엌에서 혼자 울었던 밤들. 하지만 민준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 하나가 20년의 무게를 버티게 해줬어요. 이사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온은 한 회장을 바라봤어요. 재단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을 나오면서 다온은 복도에서 진우와 마주쳤어요. 진우는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명숙도, 수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다온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여보. 다온은 멈춰 섰어요. 나 몰랐어. 진짜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다온은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 씨. 응. 알았어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우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다온은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저는 당신 옆에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당신이 저를 한 번이라도 먼저 봐준 적 있었나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안해, 다온아. 내가 너무. 사과는 괜찮아요. 다온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진우가 눈을 감았어요. 그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다온은 그 눈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붙잡을 것도, 더 이상 참을 것도 없었어요. 20년의 인내가 끝났어요. 그로부터 3달 후였어요. 명숙의 집안은 성명그룹 하청이 끊기면서 급격히 무너졌어요. 남편의 건설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동안 쌓아온 빚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명숙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의 체면은 계약서 한 장이 사라지면서 함께 무너졌어요. 수정은 사후회 모임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빌려간 정장은 며칠 후 택배로 돌아왔어요.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딱 2글자였어요. 다온은 그 쪽지를 잠깐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온은 알고 있었거든요. 진우는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긴 싸움도, 긴 다툼도 없었어요. 다온이 원하는 게 없었거든요. 재산도, 위자료도 필요 없었어요. 민준이의 친권만 가져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다온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작은 봄꽃 화분 하나를 샀어요. 노란 꽃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는데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그거 뭐야? 우리 집에 꽃 놓으려고. 예쁘다. 민준이가 꽃을 받아 창가에 올려놓았어요. 봄볕이 그 노란 꽃잎 위에 내려앉았어요. 다온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새 아파트였어요. 성명장학재단 이사장으로 복고하면서 재단 측에서 마련해준 곳이었어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남의 밥을 짓는 일도 없었고 식모 소리를 들을 일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어찌나 낯설던지 처음 며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늘 소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다온은 그 조용함에 익숙해져 갔어요. 민준이의 첫 등교날 아침이었어요. 다온은 아이의 아침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달걀 프라이, 어묵볶음.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엄마 얼굴을 봤어요. 엄마, 오늘 학교 정문까지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럼 손잡고. 당연하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다온은 아들의 손을 잡고 섰어요. 낡은 티셔츠도, 장바구니도, 무거운 짐도 없었어요. 수수한 봄 재킷을 입고 두 손이 자유로운 채로 아들 옆에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교문을 들어서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한테 예쁜 옷 꼭 사줄 거야. 다온은 웃었어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아이가 교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다온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살랑 흔들렸어요. 다온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하늘이 참 파랬어요. 20년 전 새벽 부엌에서 올려다봤던 그 별이 생각났어요. 이 별이 내 편이라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겠지?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정다온의 봄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짐꾼으로 서서 뙤약볕을 버티고 뺨까지 맞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정다온. 그 20년의 인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다온이 끝까지 복수를 위해 버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앞길 하나, 그것 하나 때문에 20년을 견뎌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 건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잖아요. 참아야 할 때와 일어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정다운처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답하고 그 침묵은 결국 가장 큰 천둥소리가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참고 버텨온 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처럼 짜릿한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